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치 있는 정보 자개TV입니다. 오늘은 말 그대로 우리 몸을 움직이는 부위, 즉 뼈와 근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렸을 때 가끔 하셨죠? 손가락에서 뚝뚝 소리 나는 거. 뭔가 시원한 것 같지만 뼈에 이상이 생길까 걱정도 되고 그래도 계속 하게 되고 이 행동은 관절염을 일으킬까요? 정답은 관절염을 일으키지 않는다입니다. 2011년 미국 가정의학 저널은 50세에서 89세 성인 215명을 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이들에게 무려 5년간 관절 꺾기를 해달라고 주문한 것입니다. 대단하죠? 결과적으로 관절 꺾기는 관절염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도널드 웅거 박사는 관절 꺾기와 관절염의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해 직접 자신의 몸으로 실험하기도 했습니다. 무려 60년간 왼손의 관절을 꺾은 것입니다. 그것도 비교를 위해 오른손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손 건강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너무 자주 하면 인대나 이런 다른 부위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너무 자주 하지는 마세요. 여러분 이거 가끔 보시죠? 문제입니다. 특정 근육을 운동시키거나 전기 자극기를 사용하여 특정 부위의 살을 뺄 수 있을까요? 정답은 NO입니다. 당신의 몸은 한 가지 운동으로 어떤 전기 장치로도 특정 부분의 지방을 태울 수는 없습니다. 다이어트 급하게 하는 연예인들 보면 얼굴이 흘러내리죠. 우리 몸은 원하는 부위만 운동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증거입니다. 특정 운동을 해서 특정 부위의 근육을 키울 수는 있지만 특정 부위의 살을 뺄 수는 없습니다. 지방을 빼는 유일한 방법은 적절한 칼로리의 식사, 지구력, 근력, 운동을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이건 헬창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의학적 입장에서 하는 말입니다. 이런 뼈와 근육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2,800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골다공증을 가지고 있거나 그 병에 걸릴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골밀도 차이로 남자는 75세, 여자는 65세에 이르면 남녀 각각 25% 정도가 골다공증을 가지게 됩니다. 여성은 주로 폐경 이후 골밀도가 감소하는데요. 칼슘 침착을 돕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칼슘은 골밀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고단백질의 식사를 하면 몸에서 칼슘을 흡수하지 못하고 그대로 배출해버리게 됩니다. 살은 빠지고 근육은 생기지만 뼈가 위험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김종국은 엄청난 근육량을 가졌지만 술도 담배도 안 하는데 통풍에 걸렸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이는 단백질 과다 섭취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작용이 탄산과 카페인 음료 섭취에도 나타납니다. 카페인은 우리 몸에서 칼슘을 사용하기도 전에 배출시켜버립니다. 그러니 식사 직후 먹는 여유로운 커피 한 잔이 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360cc의 탄산음료, 120cc의 커피, 120g의 단백질을 하루에 섭취했다면 칼슘을 하루 20mg씩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골다공증의 가장 무서운 점은 골다공증이 발생했는지조차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다가 살짝 넘어지거나 접질렸는데 뼈가 뚝 하고 부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 낙상사고가 그렇게 위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치면 새로운 피부는 납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흉터가 남고 그 자리에는 전처럼 털이 나지 않습니다. 또한 땀도 나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해 새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뼈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서 재생되는 유일한 물질입니다. 그러나 그런 뼈도 35세를 넘기면 자라는 것을 멈추고 골밀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뼈를 강하게 만드는 음식은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오메가3 등이 있습니다. 이 오메가3 지방산은 우리 몸 어디에서나 환영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D, 즉 햇빛은 칼슘 흡수를 증가시켜 뼈를 강하게 유지되도록 칼슘을 효율적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류, 조개류, 음식에 비타민 D가 많습니다. 그러나 음식으로 보충하기에는 충분치 않으므로 보충제를 활용할 것을 이 책은 추천하고 있습니다. 관절 같은 부위가 다쳤을 때 우리는 찜질을 하는데 찜질도 순서가 있습니다. 다치고 나면 부종에 48시간 얼음 찜질을 합니다. 부종 부위에는 체액이나 피가 고여 손상 회복이 늦어지고 관절을 뻣뻣하게 합니다. 얼음 찜질은 부종과 통증을 감소시키기에 첫 48시간은 얼음 찜질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48시간 이후에는 열을 공급하기 위해 열찜질만 해줍니다. 열찜질은 관절과 근육을 느슨하게 하여 좀 더 유연성 있게 하고 재활 기간 동안 좀 더 자유롭게 움직이게 해줍니다. 골관절염은 뼈 사이에서 완충작용을 해주는 관절의 충격 흡수 능력이 나이가 들면 떨어져 뼈가 서로 부딪히며 생기는 증상입니다.
무릎을 예로 들 때 몸무게가 5kg 증가하면 무릎은 15kg이 늘어난 것처럼 느끼며 계단을 오를 때는 7배가 돼 마치 35kg가 늘어난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무릎이 받는 부담은 5kg의 증가보다 더 증가한다는 말입니다. 85세 노인 기준 85%가 골 관절염을 앓고 있지만 증상이 밖으로 드러나는 사람은 단지 50%에 불과합니다. 골다공증처럼 알아차리기 어려운 것입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나쁜 자세, 과다 사용, 비만, 비타민 C, D의 부족, 칼슘 부족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평상시 적절한 방지 지침을 따른다면 다시 전처럼 되돌릴 수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참고로 수영은 관절통 발생 시기를 늦출 뿐만 아니라 관절 관련 발병을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수영이 관절에 좋다는 말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몸매 유지에도 수영만한 운동은 없다고 합니다. 허리를 삔 경우 결혼한 사람이 독신자보다 2배 반 이상 회복 속도가 느렸습니다. 아프기에 배우자가 이를 대신 처리해 주다 보니 아픈 신체가 회복하는 데 필요한 재활 운동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리 허리가 아파도 48시간 이상 침대에 가만히 누워있으면 허리 손상이 더 심하게만 될 뿐입니다.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조금씩 꾸준히 움직여주므로 약해진 허리 근육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허리 통증은 35세에서 55세 사이에 가장 흔합니다. 허리 통증은 노인들에게서는 오히려 덜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유는 노인들은 허리에 긴장을 덜 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행히 허리 환자의 95%가 수술을 받지 않고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골반과 복부를 중심으로 평소 운동을 해주면 예방 효과가 크다고 하니 운동을 제발 하시기 바랍니다. 몸의 어느 부위라도 아파본 사람은 압니다. 아프다는 것이 정말 어떤 것인지. 그냥 걷다가 넘어지기만 해도 세상 서럽게 아픕니다. 내 몸 사용 설명서 3번째 영상인데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발 운동하세요. 그래도 안 할 거지?